세계경제포럼 WEF의 연례 회의인 다보스 포럼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내년에는 스위스가 아닌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다보스 포럼은 내년 5월 13에서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클라우스 슈밥 WEF 창립자는 2021년 다보스 포럼은 코로나19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이 시작한 이후 기업과 정부, 시민사회 리더들이 처음으로 직접 만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지구와 인류를 위한 모임을 가지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70년 전에 처음 시작했던 다보스 포럼의 의도는 순수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들의 본연의 모습은 없어지고 변질된 채 포장만 그럴듯하게 하고 있는 글로벌리스트 모임일 뿐이다. 그들은 인간의 다양성을 해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부만 쫓게 될 것이다. 모임은 정치가, 재력가, 과학자들이 주를 이루고 들러리로 시민사회 리더들이 모이는 자리다. 이들은 글로벌리스트와 딥스테이트들로 정예되는 자들인데 지금까지 행한 것으로 본다면 지구와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정책을 펴온다는 것이다. 결국은 인류는 소수인 저들의 종으로 전락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해야 한다. 많은 엘리트들이 옳은 일을 하는 것처럼 꾸미며 국민을 속이는 것을 봐왔다. 그들은 전문가로서의 양심도 저버리고 수시로 말을 바꾸는데 불확실한 정보라서 그렇기보다는 그들의 부와 연결되어 있는 인상을 버릴 수 없다. 중세를 거쳐 근대에 이르러서 봉건제나 왕정이 무너지고 혁명으로 공화제가 실시되고 2차 산업혁명의 영향과 기독교와 청교도 정신 등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되면서 이전까지 권력 지배, 특권층이 정치를 독점하다가 상공인에게 경제권을 점유당하면서 통제하기가 어려웠고 중산층이 넓어지고 참정권이 남녀노소 각 시민에게까지 부여되면서 소작농이나 노예들까지 참정권을 행사해서 자신들의 뜻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가 되어가지 않게 되자 정치 권력과 부의 독점을 하는 소수와 결탁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을 선동하여 지금의 부정 투표를 해서 참정권이 침해당하고 투표를 임의로 조작하는 시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자유민주 진영의 딥스테이트들이 지난 70년간 중국을 살펴봤을 때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들을 심하게 감시하고 정보를 통제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동조하게 선동지를 일삼고 공산당 일당 통치로 인민들에게 참정권도 주지 않으면서 아주 효과적으로 통제를 하고 정치 권력 상층부와 그 연관자들이 부를 독점하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그들이 글로벌리스트라는 개념을 도입하며 거기에 동참하는 정치가, 재력가, 과학자 등 소수가 정치 권력과 부를 독점적으로 취하려는 의도의 모임으로 전락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봤을 때 딥스테이트들이 자금을 대고 거기에 편승해서 정치 권력을 쥐려는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PC주의자들을 돈으로 움직이고 거짓 선동과 폭동을 일으키고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마침내 권력을 쟁취하고 거기에 동참한 하수인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 살리면서 하수인으로 부리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시대가 되어 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가능하게 된 것인가는 교육계에 뿌리내린 포스트 모더니스트와 PC주의자들에 의해서는 교육받으면서 성장한 젊은 세대들이 똥오줌 구분 못하고 양심을 판 쓰레기들에 의해서 정작 자신의 권리도 지키지 못하고 정치 권력과 딥스테이트들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는 문제를 봐야 한다. 중국 공산당이 감시와 통제를 사용해서 1억의 공산당원을 하수인처럼 이용하고 나머지 13억 중국 인민들의 등골을 빼먹으면서 부를 독점적으로 취하는 것을 보면서 딥스테이트들이 이를 벤치마킹해서 따라가려는 게 문제가 되는 거다. 그들이 부를 창출하게 해준 자유민주주의를 짓밟으면서 자신들의 부를 독점적으로 늘리려는데 인류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세상을 많이 변하게 한다. 지금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해야 국가 간 이동이 가능한 백신 여권 앱을 개발 중이라고 한다. 2020년 1월에 스위스에서 있었던 다보스 포럼의 주제는 더 그레이트 리셋이었다.
그레이트 리셋은 기존 가치관과 사회와 문화의 최종적 파괴가 그 목표이다. 물론 새로운 변화가 시도되려면 기존의 틀을 벗어나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 모든 것을 다 파괴하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의 자유와 민주, 인권이라는 것은 기존 틀을 벗어나야 하는 그 정도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생길 것이다. 글로벌리스트들에 의해 주도되는 다보스 포럼의 그레이트 리셋은 영토와 국민, 그리고 주권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국가 붕괴가 그 근간이 되지 않는다면 실현이 어려운 것이다. 소위 엘리트 계층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이미 그 모임에서 회원들은 백신 여권을 개발 중이라는 말을 했다. 빌 게이츠는 3년 후에 또 새로운 팬데믹을 예견했다. 지금 팬데믹도 끝나지 않았는데 무엇을 근거로? 그들은 인류가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을 미리 예견해서 준비 중에 있다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가 터진 건지, 아니면 그들의 처음 계획은 3년 후에 팬데믹을 유발하고 미리 만들어둔 치료제를 사용해서 대처를 하면서 질병을 통제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결국 각 나라와 인류를 통제하려고 시도하려다가 이번처럼 중국 공산당이 실수를 해서 신종 코로나19가 퍼져서 대응을 하는 게 급작스러워졌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들이 통제하고 싶어하는 유전자 조작이나 디지털 정보 데이터를 손에 쥐게 될 것이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그들이 부를 축적하며 인류를 통제하려고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다 음모론으로 몰아붙인다면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추론해보는 쪽이 접근적 방법이다. 백신 여권은 백신을 맞지 않으면 국가 간 이동을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백신을 맞게 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겠지만 과연 백신이 지금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는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다. 인플루엔자나 풍토병처럼 인류가 같이 가야 하는 것이라면 백신보다는 치료제에 더 기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백신 여권이라는 것은 글로벌리스트들에게는 디지털 전체주의로 가는 호기회가 될 수는 있을 수 있지만 과연 그들은 누가 통제를 할 것인가? 신종 코로나19의 백신을 누구나 원하면 다 맞을 수 있는 여건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테고 지금도 계속 변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백신 개발자들은 변이에 대해 기존 백신도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인플루엔자의 경우를 보면 매년 그해 필요한 백신을 남반구와 북반구로 나누어서 미리 유행한 인플루엔자를 확보해서 백신을 만들어 투여하고 있으면서 신종 코로나19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의미인가. 스페인 독감으로 알려진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전 인류가 많은 희생을 치렀었는데 치료제가 없었어도 인류는 생존했다. 또한 백신 민족주의 등으로 설명되는 백신을 선행해서 사용하는 부국과 그렇지 못한 가난한 빈국들 사이에 인류는 공평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가난한 나라 사람들도 돈만 있으면 맞을 수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나? 백신이 일부가 맞아서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닌데 파우치 말대로라면 90%가 접종을 해야 집단 면역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지금 돈이 있고 백신을 사재기한 나라들도 백신을 맞는 속도가 미국 경우라면 3년이 걸린다는 얘기도 나온다. 백신 효과는 3개월도 못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연거푸 맞아야 하는지? 보통 백신 개발은 부작용 등의 문제로 10년 정도 개발 기간을 가지지만 이번 신종 코로나19 경우는 전염력이 너무 높고 치사율도 높아서 검증이 다 되지 못한 상태로 개발 1년 만에 임상 2, 3단계에서 투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니까 백신을 안 맞고 죽느니 맞고 죽겠다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백신을 맞는다고 전염력이 그렇게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가야 할 것 같다. 그레이트 리셋은 2020년 다보스 포럼의 아젠다인 동시에 다보스 포럼에 모인 인간들이 추구하는 지향점이다. 그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비책으로 강구했다고는 하지만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19의 발생으로 그들이 실행하고 싶어 하는 버전으로 진행하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그들은 이번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진 것을 기회로 화폐, 금융 시스템과 산업 시스템 등에서 4차 혁명이라는 미명 아래 혁명적인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준비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AI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하고 5G를 바탕으로 한 비대면 디지털 시스템이 인간이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활동들을 변화시킬 것이며 지금의 팬데믹과 앞으로 올 다른 팬데믹을 빌미로 비대면 사회를 유지하면서 고착화시켜가기 위한 시스템들을 시행하고 있다. 전염병의 절대적 위협 속에서 인간들의 대면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인터넷 플랫폼 중심으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면서 인간의 모든 활동이 디지털 세상 속의 데이터로 축적되는 세계 질서, 정연한 통제와 감시, 사회적 디지털 전체주의를 시도하고 있다. 백신 여건도 그런 단계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다. 지금 우리 생활은 많이 불편하다. 건물을 들어가려면 체온을 재고 주소를 적고 전화번호를 남기고 몇 시에 방문한 건지 확인해야 하고 또 거리를 둬야 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건 피해야 하고 등등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 급한 데는 전혀 안 갑니다. 그러면 간단히 뭔가로 자신을 인증하고 들어갈 수 있는 앱 등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는데 문제는 그 앱이 악용되는 경우를 걱정해야 한다는 거다. 나라가 한다면 세금으로 할 거니까 정치가나 정부가 썩은 게 아니라면 그나마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겠지만 현대 문명 이기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의 신상정보, 이동정보, 현금 사용정보, 카드 사용정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기 자신의 개인정보나 기업정보,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의 신상, 정보나 취향 등등 각종 정보가 이미 기업들의 손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기업들의 공격 목표로 노출이 되고 있는데 딥스테이트들이 악용하려면 사용자들은 호구나 더 하면서 그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거다. 그래서 딥스테이트들이 수많은 돈을 들여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짜로 1기가 또는 수기가를 제공하고 있고 자신들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앱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때도 수많은 현금을 살포하고 있는 거다. 물론 그들이 대가리 숫자가 돈이 된다는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들의 돈벌이 창구가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런 서비스를 사용할 때는 어느 정도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나마 각 나라가 기본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아줄 것이라는 막막한 기대감을 가지지만 다보스 포럼을 보고 있으면 정치 권력도 자신들이 권력을 유지하거나 새로잡기 위해서 각종 기업들과 결탁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기업들은 그것으로 돈벌이를 삼을 것이고 그런 도구로 활용되는 과학자들이 있고 또 선동질해줄 사회사업가들이 있으니까 유용한 경우도 있다. 이번에 신종 코로나19의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감염된 사람의 동선을 파악하는 데는 아주 효용이 뛰어났다. 그래서 접촉자들을 미리 찾아서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검사를 받게 하고 격리를 시키는 등의 효과적인 방법이 사용된 경우이다. 감염자가 그들에게 거짓말을 해도 각 동선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게 어렵지 않고 언제 어디서 얼마나 오래 머문 건지 카드를 사용한 곳이 어딘지 등은 우리가 사용하는 문명의 이기들 때문에 금방 다 드러난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핸드폰을 안 쓰는 사람을 보기 힘들고 카드가 통용된다면 더욱이 더 그렇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나라. 사람들이 이번에 신종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지 못했고 중국은 믿을 것은 못 되지만 통제를 전체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가 그나마 정보를 사용해서 통제를 하는 정도로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일상이 각종 디지털 정보로 축적이 되어진다면 디지털 전체주의로 가는 전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정보가 보호되어질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부라면 그나마 신뢰를 하겠지만 문재인 정권의 인간들은 신뢰하면 안 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백신 여권을 사용하는 것을 코먼 패스라고 하면서 활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경을 넘을 때마다 백신을 새로 맞거나 백신의 잔존 효과를 매번 증명해야 한다면 국경을 넘나드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지만 감염병에 국경은 없다. 그렇게 통제를 할 것이라면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데 경제활동이란 것이 이동 제한을 한다면 폭망이다. 그러면 인류의 생존에도 문제가 되니까
당연히 이동을 하게 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나오는 대안이지만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풍토병인 황열병 문제로 아프리카로 들어가려면 황열병 예방 주사를 맞았다는 옐로우 페이퍼를 지참해야만 입국이 가능한다. 백신 여권도 비슷한 개념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날로그 페이퍼가 아니라 핸드폰의 앱으로나 QR코드로 보여지게 하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사용하자고 하겠지만 그걸 악용하는 걸 막는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의 4차 산업을 10년이나 앞당기면서 꽃을 피울 기회가 있었다.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의료정보, 금융정보 등등을 IC 카드화하는 걸 시도하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진보라는 인간들이 지금의 중국 공산당의 작태를 미리 예견해서 결사 반대를 했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정권을 잡고 보니까 중국 공산당이 하는 방법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선 거다. 그들은 기성세대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기만 하면 되는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주류를 이뤘고 거기에 숟가락 얹은 PC주의 자들을 이용했으며 30년 넘게 교육계에 뿌리박은 정교조를 통해 좌편향 사고를 가진 젊은 세대를 양산했으며 그를 통해 정권을 잡는 데까지 성공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권력을 놓기 싫어서 시도를 하려고 한다. 저들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전체주의자들이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 전체주의인데 독일의 나치스 루돌프나 이탈리아 무솔리니 정권, 일본의 군국주의 등의 편단을 무수히 봐왔고 종교를 뒤집어쓰고 부패한 독재를 타도한다고 색깔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독재를 하는 것들을 보면 인간의 한계일지도 모르겠다. 인류가 문명이 발달해서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이 늘어날수록 편해지는 것도 있지만 그를 악용하는 인간들에 의해서 인류가 소수의 특권층들에 의해 장악당해서 종으로 전락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 너무나 인신구속, 정보통제, 감시, 조작 선동을 잘해서 소수 200명과 그 가족, 그리고 그 밑에서 밑을 닦으면서 배 채우는 중국 공산당이 나머지 인민을 피 빨아먹고 사는 걸 보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지들도 부를 독점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딥스테이트들이 망동을 하는 데 있는 거다.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아서 이러나 저러나 이 세상에 별 미련이 없다. 그래도 나한테는 피부치가 있는데 그 아이가 저런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그 아이가 딥스테이트와 같이 나머지 인류의 등을 쳐먹고 살지 않으면 등을 쳐맞으면서 살지는 미래니까 나도 모른다. 그 아이 심성으로 봤을 때는 등 맞고 살지 등 쳐먹고 살 인간은 아닐 거다. 내 희망이지만 애꾸는 나라에서는 두 눈을 가지고 있으면 병신이 된다. 그렇다고 멀쩡한 한쪽 눈을 파내버리는 멍청이는 되지 말아야지. 백신 전도사인 빌 게이트는 자신과 그 가족들이 백신 주사를 맞출지 궁금하고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을 연일 발표하던 파우치는 자주 말을 바꾸고 미국 국립보건원이 중국 우한 연구소에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 기능 획득 연구에 자금을 대도록 의견을 개진한 것이 드러났다.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보면 중국 공산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연구소에서 생물학 무기로 개발을 해서 인류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의심을 저버릴 수 없다. 과연 트럼프 정권 아래서 코로나 대응 책임자였던 파우치가 미국의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한 것은 맞는 것인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다보스 포럼에 모인 인간들에 의해 조작되어 만들어진 것인가? 왜 이로 인해서 딥스테이트들이 더 많은 부를 창출하고 인류는 생명을 잃고 경제적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 중국 공산당이 추진하는 디지털 전체주의는 딥스테이트들이 부를 채우는 수단이 되고 중국 공산당이 실험한 생물학 무기도 딥스테이트들이 배를 채우는 도구로 사용된다. 지구 기후를 걱정하는 것 같지만 선점한 기술을 사용해서 그들의 배를 채우게 될 것이고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퇴치한다는 명분으로 유전자 조작 기술을 활용할 것이고 팬데믹을 막기 위한 도구로 디지털 데이터를 통제하려고 들 것이고 결국은 디지털 전체주의를 실행하려고 할 것이다. 딥스테이트들이 중국 공산당 권력과 야합을 한 결정적 이유인데 이를 막아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없다.
그들의 정치 기반도 자금을 뺀 딥스테이트에게 점령당한 상태라서 지금 중국 공산당의 권력과 딥스테이트가 배후인 마윈이 대결을 하고 있는데 누가 승자가 될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아직은 정치 권력이 경찰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딥스테이트들이 당장은 이기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각종 정보와 자금을 통제하는 딥스테이트들이 권력을 좌지우지하게 될 거다. 글로벌리스트들이 이번 신종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모든 부문을 혁신하는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단어로 포장한 혁명을 진행 중이다. 이번 팬데믹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 늘어난 정부 부채, 경제 침체로 인한 실업 그리고 복지 관련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는데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전 세계 경제가 지속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고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도래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 시스템으로는 복구가 불가능하니까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하는데 이를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세 가지 방향은 보다 공정한 결과를 보장하는 시장, 그린 인프라를 통한 지속 가능한 투자, 보건 개선 등을 위한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에는 함정이 있을 수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그레이트 리셋의 본질적 목적은 기후변화와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향후 세계 경제를 일부 딥스테이트들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면서 그들의 부를 쌓으려는 데 있다는 것이다. 미국 천주교 비가노 대주교가 저들의 주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는데 지금 글로벌리스트들에 의해 진행되는 그레이트 리셋은 개인의 자유와 전 세계 인류를 최대한 억압하기 위한 강압적 수단을 강구하면서 인간성을 말살하고 하는 글로벌리스트들의 음모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보편적 기본소득과 개인 부채 탕감이라는 개개인들이 혹할 수 있는 내용을 앞세워 자유를 파괴할 위력을 갖춘 복권 국제기구를 만드는 데 있다. 이들이 진행하는 일에 바티칸의 정치 세력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점이 우려스럽다. 이 글로벌리스트들의 두 축은 바티칸 정치 세력들과 유럽 금융시장을 장악하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도 움직이는 영향력을 가진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다. 카톨릭 프란치스코 교황이 포괄적 자본주의 연합에 가담했다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온 적이 있다. 이 내용은 교황 프란치스코를 지도자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세계 연합이 현재의 자본주의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포괄적 자본주의 연합으로 명명되었으며 여기 창립 멤버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브리티시 페트롤리즘, 에스테로더, 존슨 앤 존슨, 마스터카드, 비자 카드 등과 같은 초거대 기업들이다. 이 외에도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대명사인 포드 재단, 록펠러 재단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노동자 단체인 국제노동조합 총연맹이 참여하고 있다. 저들의 주장은 이전의 자본주의는 탈선을 했으며 이제는 교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이들은 자본주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가와 노동자 등이 결합하는 새로운 틀을 만들겠다는 주장이다. 로스차일드는 포괄적 자본주의 연합이 단순한 이익 단체가 아니며 바티칸의 참여로 활동에 큰 탄력을 받는다고 말하며 프란치스코 교황이 인간의 영혼에 대한 진정한 권위자라고 생각하며 교황은 우리가 세상을 파괴하기보다는 부를 생산해 내는 새로운 경제 개념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포괄적 자본주의 연합이다. 그런데 이 단체에는 좌파인 국제노동조합 총연맹이 핵심 자문기구로 등록이 되어 있다. 이들 배후에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그들은 태생부터 지금까지 절대 인류를 위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한 사람들이 아니며 그들만이 이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들며 치부를 한 내용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보스 포럼에서는 그레이트 리셋을 통해 중산층을 포기하고 그들의 재산을 포기하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부만 축적하려는 저런 짓거리를 하는 걸 용인한다면 이제 인류는 인류의 생존을 걱정해야 한다. 동물농장과 같은 공산주의 세상이 되는 것이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지배 엘리트 가문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출신으로 지배 권력이었던 귀족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빌헬름 황태자의 도움을 받아서 금융사업을 시작했는데 빌헬름 황태자가 왕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폴레옹이 독일 침공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빌헬름 왕은 피신을 하면서 재무관에게 재산을 맡겼는데 이 재무관이 로스차일드 은행에 300만 달러를 맡기게 되고 로스차일드는 자신의 5 아들에게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게 했는데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오스트리아 빈, 이탈리아 나폴리로 가서 고위 관료나 갑부가 되었다. 이때부터 로스차일드는 국제적인 금융 그룹이 되었고 서로 협력하면서 각종 공작을 꾸며 그들의 부를 늘려갔다. 특히 영국에 갔던 아들은 동인도 회사를 통해 엄청난 축제를 했으며 그때 있었던 워털루 전쟁에서 비둘기 통신으로 승전보를 동생에게서 받고 전쟁에서 진 것처럼 허위 정보를 런던 시장에 뿌려 주가가 폭락하게 하고 그는 폭락한 주식을 매집하여 엄청난 치부를 하였다. 프랑스 나폴레옹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도 영국과 프랑스 정부에 각각 많은 돈을 빌려줘서 많은 이득을 본 그들은 이후에 일부러 전쟁을 유발해서 그들이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삼아서 치부를 한 자들이다. 유럽 경제를 소나기에 쥐고 있는 이들은 일루미네이터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일루미네이터의 후원자가 되어 세계 경제를 손에 쥐고 흔들며 당시 영국에서 독립한 미국에도 마술을 뻗쳐 미국 경제에 뿌리를 내리는데 미국의 대표적 은행가인 JP 모건, 철강의 카네기, 철도의 해리먼, 석유산업의 록펠러 등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자금을 받아서 사용해 부자가 된 사람들이었다. 또한 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 광산을 개발해서 막대한 부를 창출했다. 특히 로스차일드 가문은 러시아 공산혁명에도 돈을 대서 러시아 재정 정치를 막내리게 하고 공산 정권과 결탁을 해서 치부했으며 그들의 현황은 금융, 자원, 백화점, 언론사, 주류 산업 등의 표면에 드러난 사업을 하면서 역사의 배후에서 조종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의 재산을 지금 추정도 안 되지만 알려진 바로는 1940년 당시 약 5천억 달러라고 했는데 당시 그 자산 규모는 미국 내 자산의 2배에 해당했고 전 세계 부의 50% 정도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단어가 하는 총재 입에서도 올해 초에 나왔다.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에 의해 주도되는 그레이트 리셋은 다보스 포럼에 참가하는 소수의 독점적 위치에 있는 인간들이 인류의 금융과 정보를 독점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레이트 리셋은 다보스 포럼의 창립자인 클라우스 슈밥에 의해 주창되어졌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 사람의 실체는 블랙록의 영향권 내에 있는 인물로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각국이 시민들에 대한 과잉 대응과 통제에 맞춰서 전 세계적인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그레이트 리셋을 주창했다.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들이 말하는 그레이트 리셋은 지구와 인류를 위해서 한다고 말을 하지만 세계적인 단일 정부 설립과 금융권을 하나로 집중시키려는 것으로 개인의 자유와 정보와 사회 전체를 통제하며 경제 시스템을 통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중국 공산당에 의해 중국 내에서 시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민주 진영에도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념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금융 자본주의 폐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기업들은 정보와 금융권 영향력 아래서 모든 인류의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4차 산업, 디지털 시대에 맞는 플랫폼이나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정치가들은 코로나 팬데믹을 빙자해서 개인들의 모든 정보를 열람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강구하고 이것들은 모두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에게 주어서 전 세계와 인류가 소수의 집단에게 통제당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개인과 기업의 정보들은 사법권의 공권력이 없더라도 딥스테이트들이 언제든지 임으로 열람이 가능하게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례로 우버의 내부 고발 경우를 보면 우버가 이용자의 개인 정보는 악용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정치인과 연예인을 비롯해 헤어진 연인의 정보까지도 임의로 추적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딥스테이트들에게 금융의 정보와 기업의 정보 그리고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같은 정보까지도 취합해서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주고
그들을 통해서 그 모든 정보들을 딥스테이트들이 임의로 사용하게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를 주도하는 것이 딥스테이트 영향 아래 있는 OECD 국가의 정부와 대기업들, 그리고 시민단체로 포장한 하수인들에 의해 그레이트 리셋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정부 관료들과 정치인들 뒤에 숨어서 딥스테이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수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허울뿐인 민주주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지도 않으며 반대하는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딥스테이트가 주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그레이트 리셋의 대표적인 사업이 디지털 화폐 발행이다. 이는 금융권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며 디지털 인프라가 확장이 되고 나면 실시간 추적, 감시 기능이 인공지능 관리 아래서 통제의 극대화가 이루어진다. 금융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억누르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는데 중국 공산당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 딥스테이트들이 하려는 것과 같고 이미 중국 공산당이 잘 사용하고 있으니 코로나 팬데믹을 이용해서 호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정보 통제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백신 여권도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시행이 되는데 여행이나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백신 주사를 맞았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런 규제를 반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몇몇 과학자들에 의해 연구되는 인간의 뇌 관련 내용들이 아니더라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디지털 제품들로 특히 핸드폰이나 컴퓨터, 인터넷 등으로 통제를 시도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인간의 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면 그때는 인간들을 모두 직접적으로 통제하려고 들게 될 것이다. 이들이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은 미국에 있었던 911 테러 때부터 테러 문자들을 색출하려는 방법들을 검토하면서 시작되었고 AI 기기의 발달로 미국 CIA와 같은 기관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통화하는 모든 내용을 감청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해서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는 정보 체계를 만들려는 연구와 시도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4차 산업이라는 것을 선전하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클라우드라는 곳으로 집중시키고 있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디지털 기기들을 통한 각 개인들의 정보 수집과 통제를 시험 중에 있다가 신종 코로나 팬데믹을 기회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딥스테이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인데 이로 인해 신종 코로나 팬데믹이 딥스테이트의 과학자들이 조작해서 만들어낸 인류 재앙이 아닌가 하는 음모설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미래 일어날 일에 대한 예단이 가능하게 각 디지털 정보에 대한 열람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이는 이미 중국 공산당에 의해 실험 중에 있으며 중국인 14억의 얼굴 인식이 3초 안에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에서는 이런 것을 확장하기 위해 중국 내에 4억 개의 CCTV를 설치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하는 작태를 본다면 인간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존엄성과 권리가 존중받을 수 없는 감시 상태에 있게 되는데 이를 악용하는 중국 공산당과 같이 공산당이 통제를 벗어난다면 어느 날 쥐도 새도 모르게 죽게 되는 인간성 말살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전직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는 이런 딥스테이트들의 영향에 들지 않았던 관계로 딥스테이트들의 행태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딥스테이트들의 정보와 자금력에 밀려 대선에서도 딥스테이트 하수인인 바이든에게 진 것이다. 페이스북의 주크버그는 그 주범 중에 하나인데 그 개인은 이런 작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개인 컴퓨터의 카메라를 모두 막아놓은 것이 드러나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딥스테이트 빅테크들이 통신 정보와 이동 정보 감시, 카메라, 감청 등의 모든 정보를 취득하고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음모론으로 자유 시민들의 입을 막고 있다. 또한 그레이트 리셋을 주장하는 글로벌리스트들이 기본소득제라는 것을 들고 나오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사용하게 하려는 의도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돈을 사용함으로 해서 그 사람의 모든 정보를 취득하고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이다. 그 돈을 받는 방법과 쓰는 방법이 모두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기록이 남게 만드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그런 혜택을 줌으로써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종속화되는 과정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국 공산당이 사용하는 것과 같이 딥스테이트들도 그들의 치부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서 영원히 하층민으로만 남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줄 것이다. 소설 빅브라더가 현실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정부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보고 있다. 감염을 막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통제를 받기 시작했으며 중산층을 이루는 자영업자들이 몰락했으며 각종 사회적 병폐들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것이 길어지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져 가고 있고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이 달콤한 꿀처럼 작용하고 있다. 결국 자신이나 자신의 자녀들이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으로 그들이 받는 혜택이 과연 그들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농자는 굶어 죽을지라도 내년에 심을 씨앗을 먹지 않는다. 미리 먹고 하루를 더 버티다 죽으나 희망을 가지고 못 먹고 죽으나 같은 것이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그러나 이런 것 자체가 말살되어 가는 사회는 미래가 없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다는 핑계로 권한이 거대해진 정부는 권력이 남용될 것이고 개인의 자유가 침해당할 것이며 국민의 감시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들에 의한 그레이트 리셋은 딥스테이트들의 특권적 가치만 올려줄 뿐이고 저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정책일 뿐이다. 금융자본주의 폐단을 막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인데 이것을 지키는 방법은 제일 먼저 중국 공산당을 괴멸시키고 그것을 본으로 삼아 크레이트 리셋 세력들이 악용하는 것을 막는 방법을 자유, 민주주의 시민들이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딥스테이트 빅테크 빅머니에 속하는 MS 빅에이트 경우 미국에서 최대 농지를 소유한 소유자인데 자신의 개인 투자 회사인 캐스케이드라는 회사를 통해 소유하고 있으며 아무리 산업화 공업화 4차 산업이 발달을 해도 결국은 인간은 무엇인가를 먹어야 하는 식량이 문제가 될 것이므로 식량을 차세대 먹거리로 삼고 그의 유전자 조작 하수인들을 통해 생산할 GMO 식품을 양산해서 공급할 목적으로 보인다. 또한 딥스테이트 빅테크 빅머니에 속하는 아마존 제프 베조스도 홀푸드 마켓이라는 식품 시장에 뛰어들었으며 개인적으로는 GMO 식품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GMO 식품만 생산이 되는 세상에 자신의 유통망을 통해서 안 팔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것과 관련된 음모론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꿀벌의 멸종과 모기 박멸이 있는데 둘 다 식물의 수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것으로 수분을 하지 않고 식량을 생산 가능한 작물을 계속 개발하는 것을 몬산토와 연관되어 GMO 작물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것은 식량 생산을 위해서는 그들로부터 씨앗을 사서 심어 먹어야 하고 자체 재생산이 불가능하게 되어 식량까지 인류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인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30년 후에는 세계 식량 수요가 70%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딥스테이트들이 식량을 독점하려는 의도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 클라우드 슈밥이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당신은 행복할 것입니다. 라며 공유 경제를 주장했지만 정작 딥스테이트들은 농지를 매집하면서 그들의 소유를 독점적 위치까지 끌어올리고 있고 플랫폼도 독점하여 경쟁사들을 밀어내고 있고 제품 생산까지도 그들의 하수인들 외에는 밀어내면서 자신들만이 독점적으로 소유를 하려는 의도를 설명해야만 할 것이다. 자신들이 소수의 선이라서 다수를 위해서 독점을 한다는 미친 개소리는 듣지 말아야 한다.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다. 선의로 권력을 취득한다고 했지만 정작 권력을 손에 쥐고 나면 개만도 못한 것들이 되어버린다. 민주 팔아서 정권 잡은 문재인과 그 하수인 개새끼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고도 모르는 또라이들은 다 뒤져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이 내년 정도에 끝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면 저들의 마각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
이미 빌 게이츠는 작년에 3년 뒤에 다시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위험한 바이러스 팬데믹이 올 것이라고 했으며 사망률이 75%에 달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래서 2030년까지 그레이트 리셋을 완성한다는 목표로 앞으로 10년간 꾸준히 저들의 작태는 활개를 칠 것이고, 이미 중국에서는 디지털 화폐를 통용 시험 중이고 올해 안에 미국과 우리나라도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게 될 것이다.